우리가 3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오늘은 이제 테마 1번 커팅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하벡터에서 공간 도형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떻게 이걸 좀 단면화를 좀 잘 시켜서 공간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사형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목적이 연습이죠. 연습. 한번 자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미적분 2 시간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잖아요. 지수함수, 목구함수 다 다뤘는데 삼각함수는 못 다뤘어요. 삼각함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각함수가 따로 여기에 넣어놨거든. 삼각함수에 관련된 미분, 그다음 적분에 관련된 어떤 주킬러 이상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고, 마지막 타임에는 지금 우리 토요일에 수업하고 있는 기하벡터 중에서도 분해하는 방법들, 분해를 해서 내적에 대한 최대 소식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여기 넣어놨으니까 이 3번의 어떤 주제를 잘 연습을 하면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미적분 중에 각각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소장하고 있다가 강단의 중간에 한 번씩 꺼내보고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절 다나주 목요일이지, 그렇지? 목요일에 학원에서 국영수 3과목 모의고사를 보거든. 와서 100분 동안 시험 보고 점수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학도회가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그 필기하는 공간 있죠? 거기 가서 표지의 디자인이 너무 좀 추상적인가? 처음에 이걸 내가 그 강대에서 4년 전에 첫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표지 보고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표지가 너무 이제 그 기하벡터에 관련된 모양들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봅시다. 첫 페이지부터. 교재 2, 3페이지 보면 여백이 많아요. 그렇죠? 양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한 번씩 필기해보고 연습해보고. 예. 기획에 관련해서는 출제했던 시기가 가장 문제가 어려웠던 시기가 이제 언제였냐면 예전에 첫 시간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획 첫 시간 할 때 내가 이거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 3개년이 그 수능 시험 문제 봤을 때 수학 점수론 있잖아. 요 3개년이 가장 그 등급이 제일 낮았던 시기예요. 1대1 컷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근데 이 얘기 살짝 한번 했는데, 요 당시 1컷, 수학 1컷 얼마? 79, 79. 1등급 컷이 79였어요. 실제 수능 때 79였어요. 근데 요때 이제 기하벡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자이스토리나 이런 이제 기출 문제를 찾아보면 요 3개년에 해당하는 공간도형 문제를 풀잖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요 문제를 이제 누가 냈냐면, 이게 그때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 전화이 어떻게 됐다고? 기하서. 전함도 기하서야. 기하. 너무 이제 이분이 그 풍채가 엄청 커. 진짜 뚱뚱해. 이봐. 처음에 나는 무슨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갖고 햄버거를 많이 드신다 했거든. 햄버거를 진짜 많이 드셨다고. 배가 이만한 거야. 근데 그 명품을 또 좋아하셨어. 명품. 그래갖고 이제 벨트 같은 것도 구찌 있지. 구찌도. 근데 막 버클이 엄청 큰 거. 그다음에 그 프로레슬링의 그 챔피언 벨트인 줄 알았어요. 이만큼. 보통 벨트가 그 뭐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인데, 그분은 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만한 배가. 이번에 이제 기하성 교수님이 되게 풍채도 크고 이제 뭐 머리도 너무 좋고 이러셨는데, 이번에 했던 그 기획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 몇 개 이제 수업을 들어봤거든. 그래도 나머지는 그래도 B+ 이상이 나왔어요, 성적이. 근데 지금까지도 D가 나온 게 있어, 선생님 성적에. 내가 학교 이제 연대 포탈 들어가가지고 성적표 뽑아보잖아. 그러면 다 AB거든? 근데 딱 한 과목만 D야, D인데, 과목이. 보통 D면은 엄청 못하는 거야. 거의 바닥이야, 바닥. 처음에 이제 대학 왔을 때는
A, B, C, D, F더라고. 대학 안 가봤지? 아, 자고 아닌데. A, B, C, D, F야. 근데 처음에 중간에 너무 애가 그 지방에서 왔으니 잘 몰라가지고 교수님 왜 A, B, C, D, E는 없어요? 했더니 엄청 내가 나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 A, B, C, D는 성적 4개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고 F는 그냥 fail 그냥 뭐 탈락 이런 뜻이더라고. 그 중간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적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D면은 제일 못한 거야. 근데 D를 받았던 과목이 집합론이지. 세시얼이라고 집합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합론을 이제 개강한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때 당시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였거든. 그래서 내 재량으로 너네들이 수업을 잘 들으면 전원 A를 다 줄게 이러는 거야. 그거 우리가 동기들과 다 들었는데 한 학기 끝났다? 35명이 들었거든? 32명이 D야. 3명이 A고 나 당연히 D. 내가 생각했던 유한집합, 무한집합 개념이 아니더라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원서, 그러니까 세시얼이라는 그 집합론 교재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증명을 하는데 무한집합, 유한집합 이런 걸 다 증명하면서 들어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이 내용 어려운 거를 이분이 이제 수능 출제 위원장을 했으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문제를 자기가 가져서 냈겠냐 생각해보면 문제 어려웠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기백 문제들이 좀 쉬워져 가는데도 이 공간 도형에 관련된 이 문제들은 여전히 어렵다. 여전히 어렵고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정사형에 관련된 그 토요일 수업 때 들어봤겠지만 생각보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어떻게 받아봐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고난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일단 훈련으로 좀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도형은 정사면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써볼게. 정사면체는 이미 그 기백 시간에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줬어요. 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했었냐면 이게 복습이에요. 다 한번 했던 거니까. 자, ABCD라고 불리는 이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때 당시 우리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 그렇지? 하나는 뭐냐면 이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면과 면의 이면각, 면과 면이 가지고 있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면과 면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직이 있는 부분을 내려서 그때 이루고 있는 이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얘기한다. 그 3분의 1이었다, 그렇지? 두 번째는 면하고 선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면하고 선이 이루고 있다는 개념은 선이라고 불리는 걸 이 모선이 AB라고 한번 나타내는 거야. 이 파란색 선하고 바닥에 있는 면하고의 이면각 또는 사이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그 바닥에다가 수선의 발배를 놓고 그때 이루고 있는 요 각을 우리가 선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설정하기로 했다, 그렇지? 그 다음은 길이 B를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길이 B는 A라고 불리는 모서리의 길이, H라고 불리는 정사면체의 높이,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의 최단의 거리. 그러니까 얘는 1대 3분의 루트 6대 2분의 루트 2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지? 뭐 모서리 길이는 이런 길이죠. 이런 길이를 우리가 모서리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 길이를 높이라고 부르고 최단 거리는 A와 B라는 모서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점하고 C하고 D가 가지고 있는 이 중점하고를 연결한 이 붉은색 길이를 우리가 모서리의 최단 거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봐, 그렇지? 자, 세 번째는 이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구랑 그다음 외적구랑 이 두 개의 구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비가 1대 3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렇지? 1대 3. 그럼 이제 내적구 같은 경우는 이 정사면체에 들어있는 4개의 면에 완전히 포개져 있는 하나의 파란색 구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외적구라는 것은 꼭지점 4개를 동시에 다 지나가는 조금 더 커다란 이 파란색 구를 얘기하는데 두 구의 반지름의 비가 1대 3이었다 이런 얘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걔네들의 이제 시선인데,
시선을 선생님이 빛하고 거기에 따른 그림자 모양으로 세 가지를 나눠줬다. 그렇지? 이걸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냐? 그 친구를 꼭지점의 방향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정삼각형이라 불리는 하나의 면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모서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꼭지점에서 위에서 만약에 내려다 본다면 그 내려다보는 방식의 모양은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일 거고 면을 바라보더라도 세 면의 길이가 똑같은 정삼각형처럼 보일 거고 모서리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면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모서리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사면체 기본 성질이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오늘은 저 녀석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는 방식을 커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때는 그냥 삼각비를 써가지고 계산 위주로 이런 각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 친구를 한번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렇지? 자, 쪼개서 한번 바라보면 어차피 정사면체라고 하는 게 기본 성질상 한 꼭지점에서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이 아래쪽에 있는 정삼각형 무게중심이 콩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이 수선의 발이 떨어진 거하고 B라는 점이 반대쪽 ACD라고 불리는 또 다른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다 수선에 발내렸을 때 여기 만나는 요 꼭지점이 내접구와 외접구의 중심 O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O라고 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를 아래쪽에 있는 사면체, 옆면, 뒷면, 앞쪽에 있는 네 조각의 사면체로 잘라내는 거야. 자, 그럼 원래는 온전하게 이런 모양으로 사면체가 생겼을 텐데 그 친구의 센터에 O라고 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노란색 한 조각으로 쪼개내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네 조각인데 이 노란색 부분으로 커팅 뒤쪽으로 커팅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면체보다 높이 생각보다 낮아져. 그렇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는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이 부피는 꼭지점이 두고 들어갈까? A, B, C, D 이렇게 생긴 건데 자르고 빼내잖아? 이렇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것보다 높이가 살짝은 낮아진 키 작은 사면체 한 조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친구의 부피가 얼마 정도 되냐면 3분의 1의 밑넓이의 높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생긴 사면체가 몇 조각이 만들어져야? 네 조각이 만들어져야 원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사면체 부피 한 조각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원래 만들어져 있던 정사면체 부피는 3분의 1에 어차피 밑넓이 자체는 정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을 거고 높이는 현재 모르겠어요. 그걸 그냥 나와서 H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의 연산이 서로 같아진다, 그치? 그러면 이제 3분의 1 없어지고 S도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전체 높이는 기존에 있던 작은 높이의 4배가 되는 거니까 커다란 이 정사면체 높이는 키 작은 사면체 높이의 정확하게 4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바닥면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렸을 때의 무게중심에 떨어진 이 길이 중에 이 외접구와 내접구의 중심에서부터 G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스몰 h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내접구의 반지름 아래에 해당하고 요만큼의 길이는 이 녀석은 외접구의 반지름 라지 아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4h라고 하는 길이가 두 내외접구의 반지름의 합하고 동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스몰 h라고 잡았으니까 큰 외접구하고 작은 내접구의 반지름의 비가 3대 1임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여기 한번 필요한 건 2페이지 왼쪽에
강서구 어디 있어? 강서구. 야, 왜 강서구는 왜 다음 주에 계약해? 방학을 늦게. 생뚱 같다 완전. 학사 일정이. 자, 그죠? 자, 이게 정사면체 관련된 하나의 개념이고, 자, 지울게. 좀 지울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하나 더 써봐요. 두 번째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에 관련된 우리가 모양들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정육면체 하나 그려볼까? 일단 주사의 느낌으로 약간 비슷하게 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생긴 어떤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정육면체 놓고 우리가 기백 시간에 연습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방향 코사인 한번 연습해봤죠. 방향 코사인. 방향 코사인은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 요 점을 선생님이 원점으로 잡았다, 꼭지점을 잡았다. 그럼 여기가 직교하고 직교하고 여기가 직교하는 거니까 이 친구의 연장선을 x축으로 잡고 이거 연장선을 y축, 이 녀석 연장선을 만약에 g축으로 잡았을 때 저 O점하고 요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꼭지점 중에 완전 대각선에 있는 점 하나,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았을 때 OP라고 불리는 요 땡땡땡 선하고 나머지 세 축이 가지고 있는 각들이 있는데 그 각들에 대한 코사인의 합들이 코사인의 합이 1이 된다는 것 정도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정육면체 내부에는 어떤 도형이 하나 숨어들어 있냐면 여기에는 정사면체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사면체. 여기다 정사면체 하나 끼워 넣어보면 요렇게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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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그 면이 6개 있다 보니까 이 면 6개의 대각선들을 다 연결해주면 정사면체 하나가 숨어있는 그런 꼴이 나온다. 그렇지? 그때 이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꼭지점들의 좌표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팁들이 또 정육면체 내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형태들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을 어떤 바라보는 방식에서 얘네들을 만약에 시선 처리를 하면 시선 처리를 했을 때 꼭지점들이 보이는 점의 개수가 최소한은 4개, 그 다음 6개, 그 다음 7개, 8개까지 이렇게 꼭지점들의 개수가 보인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정육면체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형태를 조금 잘라보는 거지. 자, 어떻게 잘라볼 거냐? 자, 그림을 가져올게. 정육면체라고 하는 모양을 기본적 모양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육면체 모양이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이 친구를 한번 자르는 거야. 어떻게 자르냐면은 정삼각형 모양이 하나 보이게끔 하나 커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 커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라냈어. 이렇게 한번 싹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하나가 단면이 정삼각형처럼 보일 거야. 뒤쪽에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 파란색도 어떻게? 모양이 또 정삼각형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꼭지점 하나 잡을까? 이게 A라는 점으로 잡고 이게 B라는 점을 잡으면 A와 B라는 점을 다이렉트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요. 이게 이제 이 정육면체 가지고 있는 주대각선이겠지, 그치? 주대각선. 그러면 이 붉은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하나의 단면에다 담는데 어떻게 담냐? A의 아래쪽 바닥에 있는 친구를 A-, B의 위쪽에 있는 친구를 B-라고 설정을 하면
이 4개의 꼭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절단된 모양으로 이 친구를 모두 싹 베어내는 거야. 자, 아까 베어내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넓적한 대각선 모양으로 보일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고 여기가 B 다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다 보면 A하고 B 다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을 N이라 잡을게. A 다시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이 중점이 있을 거야. 그 녀석을 N이라 잡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M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저 빨간색을 한번 그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붉은색 길이는 이렇게 긋겠죠. 그쵸, 주대각선. 그때 닮은 비를 보면 요 길이가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으면은 이 아래쪽 길이는 얼마나 됐나? 루트 2가 되고 요 붉은색 길이는 얼마나 될까?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그에 따라 저 노란색 A 다시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 노란색 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그 모양은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된 선처럼 보여. 이렇게 된 선처럼. 자, 이게 선으로 봤을 때 N하고 B 다시를 연결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된 선처럼 보이는 거야. 단면을 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A하고 G라고 불리는 이 붉은색 선이 우리가 입체감을 갖고 그림을 그렸을 때를 보면 이 노란색 정삼각형을 한 밑변으로 하고 이 B라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입체 도형이 사실은 저 왼쪽에 숨어있는 모양이 어떤 입체 도형이다? 이게 정사면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사면체의 기본 성질은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정삼각형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야? 무게중심에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면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붉은색과 노란색의 관계는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고, 이때 만나는 점이 이 노란색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콩하고 떨어지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겠네? 이 파란색도 A라고 불리는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을 한 면으로 하는 또 정삼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도 우리가 판단해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90도가 되고 요 점이 이 푸른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됐지? 그렇게 따지면은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는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MN을 R하고 떨어뜨릴 때 생기는 요 점의 좌표가 결국은 이 정사면체 또는 이 대각선의 중점인데 이게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부의 중심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이제 대칭 모양상 요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에서 합동이니까 여기와 여기의 거리비도 몇 대 몇이 되냐? 비율만 따지면 1대 1이 되겠지. 그런데 이 꼭지점에서부터 이 마주보는 중심까지의 거리비가 아까 정사면체 할 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3대 1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길이의 거리비는 얼마나 되는 거야?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2대 1대 1. 그래서 3대 1. 이런 모양. 왼쪽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거리비는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다 보면 이 정육면체를 마주보는 정삼각 두 개로 이렇게 쓱쓱 베어내잖아? 그러니까 베어낼 때 이게 붉은색 대각선이랑 만나는 점 G1하고 여기 만나는 점 G2는 A와 B라고 불리는 대각선을 1대 1대 1로 커팅하게 돼요. 단면의 모양상.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2대 2대 2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그 걔네들의 모양을 그러면 조금씩 잘라서 뒤쪽으로 한번 밀고 들어가 볼게. 자, 선생님이 지금 보고자 하는 시선 처리는 A하고 B라고 불리는 요 붉은색 있죠? 요 붉은색의 선분의 길이를 요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거야. 요 빨간색 막대기를 내려서 수직으로 내려 꽂아봤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노란색 친구하고 파란색 친구가 여기 이제 빨간색 막대기에 꽂혀있는 하나의 종이처럼 보일 텐데 그게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거냐면 노란색 정삼각형은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볼 때. 그때 이 정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무게 중심을 이 붉은색 친구가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럼 그 뒤쪽 편에 겹쳐 보이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베고 지나가는 파란색 정삼각형 이렇게 보이겠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을 기준으로 이 노란색 정삼각형 뒤쪽 방향으로 이 친구를 조금씩 베어 들어가는 거야. 싹 드러내. 싹. 그러면 중간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가겠지. 이 정도로 베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 자르고. 그러면 안쪽으로 파고드니까 여기도 잘리고, 여기도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리고, 이렇게 해서 잘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첫 시작은 어떤 모양으로 시작됐지만 노란색 정삼각형으로 잘려갔겠지만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도착하는 모양은 이렇게 된 파란색 정삼각형까지 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밀어내는 방식이 이 붉은색 요 맞대기를 기준으로 수직 방향으로 계속 뒤쪽으로 조금씩 그 치즈를 살짝 베어 나가면서 뒤쪽으로 베어 나가는 거야. 그때 절단된 모양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 친구가 벌어져서 요렇게 생긴 모양이다. 그치? 조금 더 파란색 쪽으로 밀고 나가면 여기가 조금 더 좁아지고 이쪽이 훨씬 더 길어지고 여기가 넓적해지는 이런 모양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약간 이 모양은 뭐 슈퍼맨 할 때 역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다 점점 폭이 좁아져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방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육각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지만 꼭 지점을 정확하게 가르고 지나가는 친구는 정확하게 정삼각형하고 정삼각형의 이런 모양으로 잘리게 됩니다. 이 잘리는 부분들을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연습이 좀 돼 있어요. 정육면체를 자르는 방식. 이거는 이제 연산에 관련된 거하고 쳐다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얘를 잘라보는 방식에 대한 연습이라 생각을 하는 거니까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좀 쓰는 거야. 머리 좀 아파야 돼. 수업이 들어가서 저렇게 해서 자를 수 있구나. 잘랐을 때 단면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조용하다. 귀신 날 것 같아. 무서워. 네, 정리했나요? 자, 그 오른쪽 페이지 여백으로 넘어오는데 일단 왼쪽 2페이지 그 박스 안에 선생님이 뭐라 적어놨냐면 그 별의 커팅의 기술 이렇게 적어놨다, 그치? 자,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봤잖아요. 정육면체하고 정사면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워밍업하고 연습을 한번 해본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커팅이라고 하는 거를 금방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도형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커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좀 잡고 이제 나머지를 필기를 한번 해볼게. 자, 커팅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치? 자, 가장 기본적 방식은 금방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림으로 한번 해본 것처럼 시선 처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시선 처리.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방식. 자,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복습할게. 어떤 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게 그 단면화가 되느냐? 정사면체 같은 경우를 이 꼭지점으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서 수직 방향으로 꽂아보면, 그렇지? 그럼 이 전체적 그림이 단면으로 보일 텐데 그게 어떤 단면으로 보이냐면 밑에 있는 요 정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노란색 정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단면화가 된 상태란 말이야. 또는 시선 처리의 방법을 본다면 요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는 서로 직교할 텐데 그 직교해 나가는 이 모서리의 중간 지점, 이 M이라는 점하고 N이라는 점을 이렇게 내리꽂아서 쳐다보는 거야. 눈으로, 자기 눈을 믿는 거지. 저렇게 눈으로 믿어서 저걸 내리꽂아보면 이게 파란색 두 개의 모양이 십자가처럼 이런 모양이 되고 그 친구를 바탕에 깔고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있지? 이렇게 보이는 방식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던 정육면체를 그려보면 정육면체에 요 모양으로 정사면체가 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모서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봤다라는 게 이 정사면체의 그림자가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가득 차니까 그 녀석의 단면이 이 친구를 우리가 확 잘라서 본 건 아니지만 바라보는 눈으로만 이게 정사각형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체 도형을 단면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눈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선 처리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건데 딱 바라보고 딱 절단하는 거지. 이게 기본. 자, 두 번째는 중심과 접점을 연결을 해서 그 친구를 절단하는 거야.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평면의 결정 조건상 평면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점 3개로 구성되고 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는 점 1개랑 그 다음 직선 1개로 우리가 어떤 평면을 만들 수 있잖아. 그 친구를 기준으로 확 잘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죠. 어떤 구가 있는데 그치? x-1의 제곱에 y-1의 제곱에 g-1의 제곱이 2라고 불리는 요런 구의 방정식이 있잖아. 중심하고 반지름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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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가 되는 요런 방식은 이 구가 어디? x, y, g 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구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구를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x랑 y랑 g랑 이 세 축에 동시에 접해져 있는 구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입체감을 갖고 그린 거예요. 각각의 축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지름을 좀 더 이쁘게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때 잘라내냐면은 저 뒤쪽에 숨어있는 Z축, 이 Z축이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직선 하나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심 P, 이 중심 P가 이 점 1개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이 빨간색 선 하나하고 요 점으로 구성된 평면은 딱 한 장 있는데 그 한 장의 종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요런 모양으로 보이는 얘기야. 그럼 이런 모양으로 이 구를 만약에 탁 잘랐다 생각하면 그때 단면이 어떻게 모양이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XY 평면으로 보이고 이 점이 원점이면서 이게 G축인데 이 파란색으로 확 자르잖아? 그럼 저 노란색의 그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한 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 건데 선생님이 그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안 된다니까. 이 G축이라고 보이는 선 하나하고 고정된 중심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고정된 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이 구가 G축이랑 만났던 요 적점도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구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P라는 점도 있고 이 구가 G축이랑 만나서 생겼던 접점이라고 불리는 Q점도 숨어 있는 거지. 그 점을 포함해서 확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커팅의 방법이 어떤 구에 관련된 문제는 중심과 접점이 연결되는 어떤 평면으로 커팅하는 거야. 이거 좀 더 연습할 거야. 오른쪽 페이지에 지금.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구 자체를 소음 처리할 거야. 구를 다 덜어내서 구는 다 없애버릴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교재에 있던 문제를 따지면 어떤 문제였다? 제로백 교재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커다란 구가 있었는데 이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몇 가닥의 선? 세 가닥의 선이 있었어요. 하나의 직선, 또 하나의 직선이 있었던 거지. 그 직선이 이 구를 뚫었을 때 생기는 점들을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너를 O라고 잡아놓고 그때 어떤 걸 질문했냐면 L1하고 L3로 만들어진 평면하고 L2하고 L3로 만들어진 두 평면의 두 면과 면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야. 그때도 선생님이 직선 두 개로 만들어진 평면과 평면의 이면각을 찾아내는데 이때 이 구 자체가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이 구가 소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입체 도형인 거지. 이걸 돌아가려면 뭐가 나냐면 중심과 뚫고 지나가는 점 4개가 나오니까 그 4개의 점들을 연결해 놓고 보면 그냥 이 친구는 사면체가 되는 거예요. 사면체. 구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구는 다 의미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이 사면체에 금방 질문했던 L1, L3가 만들어지는 평면은 어떤 평면이냐면 저 뒤쪽에 있는 파란색 평면, 지금 얘기했던 L2, L3의 평면은 이 앞쪽 옆면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 평면.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사면체의 양쪽 두 면이 이면각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3페이지에 이제 연습해 볼 거는 지금 이제 필기해 준 요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렇죠? 일단 2페이지 박스 안에 요거 먼저 필기 문제. 요 세 가지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매우 쉬울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벡터 방정식 끝날 때까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커팅이라고 하는 저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내 눈을 믿고 눈으로 쳐다보는 거. 지선 처리. 두 번째는 구에 관련된 문제나 다른 도형들이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중심과 접점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르기. 반드시 중심하고 접점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는 구 자체의 도형들은 다 소음 처리하는 거야. 다 둬도 되는 거지.
자, 그에 대한 연습을 정사면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우리가 정사면체만 배웠잖아. 두 번째는 이 정사면체하고 불을 결합시켜야 되는 거야. 결합을. 자,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가 있습니다. 반지름 일자리 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를 총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를. 자, 4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 4개를 만들었어. 합동이 구 4개야. 합동이 구 4개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일단 요 바닥면이라고 불리는 요 지면에는 총 3개의 구가 있고, 이 3개의 구가 다 외접하는 상태에 이 안쪽이 조금 움푹 들어갈 텐데, 그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에다가 위쪽 구를 살짝 얹는 거야. 알겠지? 얹었을 때 이 구, 이 녀석의 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선생님이 하나 찍어서 이 점을 A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질문은 바닥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 이 4개의 구가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 다 외접한대. 외접한다면 이 4개의 구가 외접했을 때 이 사이에 있잖아. 약간의 공백이 생겨. 혹시 그게 느끼십니까? 3개가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구가 이렇게 한 놈이 바닥에 붙어 있어. 두 번째 구가 붙어 있어. 세 번째 구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한 요쯤에 틈이 있잖아. 그치? 요 틈에다가 또 위쪽에다가 크기가 똑같은 불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포개해서 얹어. 이렇게 얹어. 그러면 이 4개의 구에 의해서 생기는 요 중간에 공극에 이 4개의 구에 다 외접하는 또 다른 작은 구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잖아. 그치? 요 파란색 구가 이 4개의 반지름 일자리 구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질문은 요 파란색 구의 반지름이야. 파란색의 반지름. 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번에서 우리가 정사면체에 관련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정리하고 왼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준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길이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힌트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줬다. 그렇지?
1분.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질문. 저렇게 생긴 구에 대한 위에 있는 구, 중심 A부터 바닥까지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럼 이 4개의 구의 껍데기는 다 소음으로 처리하는 거야. 알겠지? 별로 의미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냐? 이 녀석의 중심을 B, 얘의 중심을 C, 뒤쪽에 있는 중심을 D라고 했을 때 중심들만 다 연결하는 거야. 근데 중심들 연결할 때 구 자체가 외접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접점들끼리도 다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구는 다 지워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렇게 되는 어떤 정사면체 하나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된 바닥에 반지름 일자리 구가 외접하니까 바닥하고 요만큼하고 이만큼 떠 있어요. 요 점이 B점이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이 C점, 이게 1, 저 뒤쪽이 D점. 이렇게. 그리고 공중에 A라는 점 하나가 여러 가지로 떠 있는 무슨 수상 가옥처럼 이렇게 공중에 한 가만큼 떠 있는 정사면체의 꼭대기 높이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요 변의 길이는 두 구가 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일자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 A라는 점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요 바닥에 떨어지는 요 지점이 사실은 아래쪽에 있는 정삼각형 무게중심에 떨어지다 보니까 요 높이는 우리가 일하는 길이에 얼마나 안 된다? 3분의 루트 6배를 하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다. 그치? 거기에 대해서도 바닥에서 또 한 칸만큼 이렇게 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요 질문은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루트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질문은 구하고 4개의 약간 또 파란색 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 그림 형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그림에서 본다면 이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구로 만들어진 정사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면체가 있는데 그 꼭지점이 A, B, C, D였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A라는 점에서부터 밑에 있는 바닥에다가 높이를 하나 설정해 볼게. 이게 이제 무게중심에 콩하고 떨어질 거야. 자,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 파란색 어떤 작은 조그만 구, 그 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그 중심 P는 이 기존에 있던 정사면체가 가지고 있는 내접구와 외접구의 중심이랑 어떨까?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P하고 이 A라고 불리는 이 노란색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P라는 점에서부터 그릴 수 있는 파란색 이렇게 구가 있다면
A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뭐도 존재하는 거야. 흰색 구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이 틈에 흰색 구하고 파란색 구가 서로 외접할 거니까 이 P점하고 A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딱 맞닿는 점이 하나 보이겠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 A와 B라고 불리는 한 모서리 길이는 2cm였잖아. 그치? 그럼 이었다라면 전체 이 노란색 높이는 얼마였냐? 2라는 길이에 3분의 루트 6배였단 말이야. 근데 A라는 점에서부터 내 외접구의 중심까지 이 녀석의 거리비는 아까 정사면체에서 몇 대 몇? 3대 1이었죠. 그러니까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다? 그 녀석의 4분의 3배에 해당하겠지. 4조각 중에 3조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찾아내는 거는 이 파란색 구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름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 흰색 구가 가지고 있던 이 반지름 몇 cm? 1cm를 거기서 빼줘야지. 그게 내가 찾는 파란색 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1세트 얘기하자 합시다. 자, 쉬었다가 2번으로 연결해서 생각 좀 해봐.